안녕하세요. 해밀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초보 아파트 구매하기라는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24년 한 해 동안 생애 최초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요. 특히 25평, 34평 할 것 없이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5년, 26년 또한 부동산 경기가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새 집을 마련하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고요. 집을 사는 거 사실은 뭐 1, 2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로 80% 대출 받고 집 사기라는 제목인데요.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은 몇 안 되겠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집을 사는 것도 집을 사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든 아니면 신생아 특례로 주택을 구매하시든 디딤돌 대출이 가장 유리한 금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금자리론 활용해서 대출 받고 집 사기인데요. 디딤돌 대출은 좀 까다롭죠. 우선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겠고, 세 번째 1금융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기 방식이 있습니다. 뭐 MCI 반공제 이런 부분들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전세끼 매매. 전세 끼어 있는 매물도 간혹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살펴보면 그런 매물 저렴하게 구매하면 나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내주시면서 입주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대출, 보증금 내줄 때 대출 받고 입주하실 수도 있겠죠. 금액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을 우선 맨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집을 사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집 계약하기 전에 대출이 나오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즈 첫 번째입니다. 가계약인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을 경우에 계약금 10%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물론 뭐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서류들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계약의 조건들을 꼼꼼하게 문자로 작성해서 매수인, 매도인이 공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출은 이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뭐 며칠 있다가 대출 언제까지 확인해보고 안 나오면 돌려주겠다든지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약서 작성 단계인데요. 매도인, 매수인이 만나서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신청을 하러 은행에 가게 됩니다. 또는 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이런 곳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내가 입주하는 날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날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과 내 돈을 합쳐서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냥 돈을 무작정 보내는 건 아니고요. 법무사에서 나와 계시면 출장을 나오게 되고요. 현장에서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또는 대출이 없으면 금액을 매도인에게 모두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등기 이전에 관한 서류들을 모두 먼저 받고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나오게 되는 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등기 접수를 그날 하기 때문에 잔금날, 그날 기준으로 내가 이 집의 소유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 매매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나요? 그럼 집 못 사겠죠. 현금으로 몇 억씩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주택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나라에서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도 22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되고요. 무주택인 경우에는 70%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간혹 내가 신용이 좀 안 좋으면 70% 나올 게 60만 나오고 50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LTV라 그래서
주택의 총 가격 중에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만 되면 대출은 모두 정해진 퍼센트로 나오게 됩니다. 구매하려는 집이 보니까 대출이 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그럼 위험하지 않을까요? 대출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잔금을 치를 때 그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주인이 대출을 상환 안 하면 어떡하죠?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잔금일 날 법무사가 대동해서 그 대출 상환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하고 상환을 잡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요즘은 없습니다. 안전하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아파트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질문 많으신데요.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은행 창구에서 모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도 있고요. 또 손님들이 밀려 있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지역마다 활동하는 은행권의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상담사 상담을 해보시고 1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또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디딤돌 대출로 내 집 마련하기였는데요. 첫 번째 챕터가 디딤돌 대출은 처음 집을 사거나 또는 신생아가 있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거나 특히 신혼부부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대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만 보면은요. 어차피 이거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만 30세 이상 세대주여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을 따지거나 1인이면 1인의 소득을 따져보면 되겠고요. 30세 이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 한도입니다.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고요.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3억 원 이내, 신혼가구나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4억 원 이내입니다. DTI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내가 지금 현재 대출들이 좀 있어요. 쓰는 게 그러면 내가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대출이 얼마나 있냐 하는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LTV는요. 70%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70% 내가 사는 집 가격의 7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생애 최초는 당연히 80% 이내입니다. 이 빨간 글씨 보시면 주택을 내가 산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 9천만 원이에요. 근데 KB 시세라는 걸 찾아봤더니 이건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KB 시세를 찾아봤더니 이 아파트의 보통 이 평수의 시세가 3억이에요. 그럼 1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요게 디딤돌을 받거나 보금자리를 받으면 실금액 내가 2억 9천만 원에 샀으니까 그 2억 9천만 원에 80% 또는 70%가 대출이 나오는 거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2억 9천만 원과 3억 중 그 KBC의 3억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이 나오겠죠, 대출금이. 그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고요.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상담사한테 물어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LTV는 담보 비율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100%라고 하면 그 중에 대출을 얼마나 해주느냐 이런 비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금이 든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요 주택 구입 전세 월세 자금 대출 이렇게 있습니다. 구입 전세 월세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 자금은 디딤돌이라고 하고요. 전세 월세 자금은 버팀목 대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매매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에 대한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편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누르시면 요즘엔 이제 계약서를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계약서 쓰시고 이곳에 해서 하시면 되고 대출 은행들에서 또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상담사를 통해서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금자리론 활용해서 대출을 받고 집 사기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시중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한 대출입니다. 보통 지금 현재 24년 12월 28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저녁에 제가 퇴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시중은행 금리가 5% 정도 되는데 한 4.2%의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좀 저렴하다. 그리고 문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보금자리로는
30일 정도만 소요되면 대출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딤돌은 50일이라는 그런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하고 그래서 기간을 잘 따져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 보금자리로는 다른 조건만 맞으면 주택이 있어도 3년 내 매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제가 따로 캡션 넣지 않았는데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의 경우에는 DSR이라는 걸 보지 않고요. DTI, 내 부채 비율, 총 부채 비율만 보기 때문에 DSR은 보지 않는다. 그리고 반공제, 우리 최우선 변제금으로 2,500만 원을 빼고 대출해 줘서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은 그런 반공제가 없고, 그리고 DSR을 보지 않는다. DSR 보지 않는 대신 DTI라는 채무만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니까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1금융권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기인데요. 하나국민 하나가 두 번 들어갔네요. 하나국민, 신한, 우리, 제일 등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매수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KBC는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KBC와 매수 금액이 10% 이내 차이면 KBC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갑니다. 생애 최초는 80%. 예를 들어 3억이 KBC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을 2억 9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3억 원의 80%, 그리고 무주택자는 70%, 유주택자는 60% 이렇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총량제라는 게 있어요. 은행마다 1년 동안 대출을 얼마큼만 해줘라 이런 게 있어서 대출 금액을 뒤로 갈수록 좀 줄여야죠. 10월, 11월, 12월 되면. 그래서 우리 지역마다 반공제라고 해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들 내주기 위한 금액을 좀 여유 있게 빼주고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원주는 2,500만 원입니다. 강원도 전 지역이 2,500이에요. 그래서 대출 만약에 가는 금액이 3억 기준으로 38이 24, 2억 4천이 대출이 나온다. 그럼 2억 4천에서 2,500을 빼고 2억 1,500만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연초가 되면 보통은 반공제 MCI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에 80%, 2억 4천이 다 대출이 나오게 되죠. 은행에서는 기준만 충족하면 대출이 정해진 비율로 나가는 거지, 내가 신용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80%안 나가고 70% 나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의 차이지, 뭐 신용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대출금을 그런 건 아닙니다. 1금융권에서는 통상 2주 정도 대출 소요, 잘못 썼어요. 오타가 났네요. 대출 소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디딤돌은 50일, 그리고 보금자리로는 한 30일 정도, 그리고 1금융권은 한 2주 정도, 3주 정도 그냥 여유 있게 잡으시면 충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KB 시세라는 게 있는데요. KB 부동산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고, 또는 검색창에 KB 시세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보라 아이비파크라는 저희 원주 기업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요 코너에 있는데요. 이지돈 어반폴에는 이제 막 신규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KB 시세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보라를 보면요, KB 시세 일반가 1층만 제외하고요, 나머지 2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모두 3억 1,500으로 이 대출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쪽 빨간 밑줄 보시면 하위 평균가 2억 9,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싸게 돼 있죠. 이건 1층에 해당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층을 매수하시는 분이라면 3억에 사셨을지라도 2억 9,500만 원에 80%, 70% 이렇게 대출이 나가는 게 되는 것이고요. 2억 7천만 원에 사셨다고 하더라도 2억 9,500에 80%, 70% 이렇게 대출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KB 시세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으면 우선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B 시세 화면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해드릴 내용 중에 간혹 보면 이제 전세끼 매매가 또는 월세끼 매매가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세끼 매매만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제가 예로 든 곳은 원주에 있는 무실동에 있는 뜰한채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의 매매가가 이렇게 저렴하지 않은데 지금 보니까 2억 4천만 원짜리 매매가 있어요.
34평형이거든요. 물론 입주한 지 좀 됐죠. 20년 좀 안 됐죠. 2006년에 입주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는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그런 아파트였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뜰 한 채 2억 4천만 원에 지금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전세 금액이 1억 9,950만 원, 한 2억 정도가 전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내가 지금 4천만 원만 있으면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4천만 원 주고 이 집을 매수하고 등기를 옮깁니다. 내 집이 되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입주 가능일에 25년 5월 16일 협의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때 만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세입자 만기하기 전에 2개월 전에 내가 입주하겠다 통보하고 입주 준비를 하시고 대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시세보다 매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이런 한 가지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생애 최초나 디딤돌 이런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는 전입 조건이 꼭 붙기 때문에 또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조건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요. 이런 방식으로 매수는 힘들고 좀 저렴하게 집을 매수해서 들어가실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간혹 이 전세 금액 들어가 있는 금액과 차이가 한 2, 3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주 소액으로 집을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주 저렴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한 4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매수하시는 물건도 있고 뭐 간혹 물건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조금 어렴풋이라도 처음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버팀목 전세 월세라든지 다른 더 값싼 대출을 통해서 전세 월세를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밀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